안녕하십니까, 꾸롱삼입니다. 오늘은 HFR 얘기 좀 해볼 건데요. 최근 HFR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. 이 HFR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실제로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, 그리고 투자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기관 로스컷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직 로스컷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, 이미 로스컷 중일 수도 있고, 아직 좀 더 남았을 수도 있고, 하여튼 이건 모르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기관이 좀 팔고 있기는 하거든요. 이 HFR 보면은 예전에,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DB하이텍이라고 이때 2021년에서 이제 2022년 이제 넘어가는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참, 와, 이거 정말 저평가다.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 주가 계속 못 가다가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그 지수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DB하이텍도 뭐 저평가라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졌거든요. 그러다가 한 10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뭐 강성부 이벤트도 있었고, 강성부 펀드 이벤트도 있었고, 그리고 여타 다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, 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때 못 올랐다, 떨어졌다, 횡보했다. 하여튼 이 관점에서 봤을 때, 이게 그 당시 이제 DB 하이텍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. 일단 피크아웃 우려 있었고요. 그리고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인치가 메인인데, 8인치, 야, 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8인치 증설 안 하냐. 그리고 야, 돈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8인치에서 이제 12인치로 좀 전환하지. 그런데 뭐 좀 보수적이었고, 그리고 야, 결국 그래도 8인치 파운드인데 이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 수혜 아니냐.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의 동일 연장선상이죠.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못 가다가 결국 빠지고 횡보를 했는데, 글쎄요, HF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되게 저도 관심이 많은데, 일단 뭐 몇 가지를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, 비교 분석이라기보다는 HFR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, 과거에 이제 그 지금 담당자분 말고요. 과거에 이제 그 이전 IR 담당자분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주주들 뒤통수 친 적이 있으시거든요. 예, 뭐 좀 잘 될 거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던 적이 있는데, 그때 이후로 이제 IR 담당자분 좀 바뀌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물론 이런 좀 보수적인 어떤 IR 담당자분의 태도가 좀 주가가 잘 안 가는 것에 굉장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주주분들이 되게 안 좋아하시죠. 좀 안 좋아하시는데, 좀 정상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IR이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회사가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진행한 그 주주총회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주총 통해 가지고 뭐 이제 IR도 좀 하게 됐고, 대표이사님 IR도 하게 됐고, 그리고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, 그러니까 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불만인 분들이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뭐 하기는 하잖아요. 뭐 배당도 되게 적극적으로 뭐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튼 소통은 되는 회사여가지고, 물론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지만, 물론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요. 그리고 이 IR 담당자분이 계속 하는 얘기는 이제 YOY 성장이란 말입니다. 시장은 이제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죠. 피크아웃이다. 그리고 지금은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힘이 더 세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부러지고 있겠죠. 정확하게 주가가 왜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회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애지간한 거는 다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많이 변한 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. 뭐 이제 그 홍식님 뭐 리포트는 솔직히 그거 믿으시는 분 없잖아요. 그러니까 홍식님 그 숫자 자체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없잖아요. 그런데 여튼 YOY로 이제 그 IR 담당자분께서는 이제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, 이제 시장은 좀 피크아웃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IR 담당자분의 성향이
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.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IR 담당자님께서 세게 말씀하셨다가 본의 아니게 뒤통수 친 적이 있으셔서 이 회사의 스탠스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예 말씀 안 하시고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분께서 YY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믿어도 될 만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같이 주식하는 이제 형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존 좀 강성주주들 좀 손바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긴 하거든요. 그리고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손바뀜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손바뀜이 나는 것 같은 이건 진짜 그냥 뇌피셜입니다. 최근에 좀 손바뀜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. 일단은 뭐 이런 거, 저도 진짜 차트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잘 하지도 못하고요.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 한 7점 몇 프로 빠진 날 거래량이 그래도 좀 터졌죠.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은 이거 좀 변곡점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잖아요. 근데 여튼 뭐 거래량이 좀 다행히 좀 터져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 좀 사기 시작하긴 했거든요. 그리고 좀 유명 블로거분, 사실 뭐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유명 블로거분, HFR 굉장히 좋게 보시고 트래킹 쭉 해주시고 내용 정말 잘 전달해 주셨던 유명 블로거분, 그분 팔고 나가신 것 같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2020년 막 19년부터 꽤 오랫동안 HFR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좀 그냥 손절이 아니죠. 익절이겠죠. 그냥 익절하고 그냥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좀 선바뀜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빠지면은 많이 빠져도 이제 10%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근데 또 이 주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죠. 여기서 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내일부터 또 반등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리는 정말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먹을 확률이 그래도 잃을 확률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사고 있기는 한데 네,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 HFR도 굉장히 좀 흥미 있는 종목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